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적한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한 깊고 어두운 숲에 작은 마법사가 살고 있었다. 이 마법사는 매우 나이가 많아 그의 나이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친절했고 종종 작은 도움을 주곤 했지만 그가 정말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 마법사의 이름은 미켈이었고 그의 동물 친구인 붉은 여우 셀린느와 함께 살았다. 숲속에는 수많은 비밀 통로와 신비한 생물이 살고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미켈에게 가끔 숲의 아이템들을 부탁하기도 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위기가 닥쳤다. 끔찍한 사나운 바람과 비가 마을을 위협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사람들이 대피하게 되었다. 마을의 대표들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미켈을 찾아갔다. 그들은 다급하게 숲을 넘어 미켈의 오두막에 도착했다. 미켈은 그들의 이야기를 침착하게 듣고는 셀린느와 함께 도움을 줄 것을 약속했다. 미켈은 숲 깊숙이 감춰져 있는 마법의 오브를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오브는 자연의 균형을 보존하는 힘이 있었지만 사용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했다. 셀린느와 함께 숲을 탐험하며 다양한 도전을 거쳐 물, 바람, 불을 주관하는 새 마법의 정령들을 만나야 했다. 그들은 정령들로부터 각각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그 대가로 정령들에게 각각의 선물을 주어야 했다.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미켈과 셀린느는 마지막 정령인 대지의 정령을 만나게 되었다. 이 정령은 깊은 신뢰를 요구했고 미켈의 진정성에 감동받아 오브를 작동할 수 있는 허락을 주었다. 오브를 사용한 미켈은 어두운 구름을 가르고 무서운 바람을 잠재웠다. 비는 멈추고 태양이 다시 밝게 빛났다. 마을 사람들은 미켈과 셀린느의 용기와 지혜에 감사를 표했고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다. 미켈과 셀린느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기억되었고 그들은 여전히 숲속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이후 마을에서는 매년 미켈과 셀린느의 용기를 기념하는 축제가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숲과 마을은 더욱 강한 유대감으로 연결되었고 사람들은 자연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미켈과 셀린느가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프롱트니에르에는 용감하고 선량한 농부 피에르가 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아내 마리와 함께 작은 농장을 꾸려가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 농장은 점점 기울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밤 깊은 잠에 빠진 피에르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은빛으로 반짝이는 거대한 양파밭을 보았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피에르, 이 양파를 찾아라. 그리고 너의 문제는 사라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꿈속의 장면이 너무나도 생생했던 피에르는 아내 마리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함께 그 양파를 찾아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피에르는 여러 마을과 도시를 지나며 은빛 양파에 대한 전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신만고 끝에 프랑스 남부의 외딴 숲속에 살고 있는 지혜로운 할머니로부터 전설 속 양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예언을 통해 은빛 양파가 거대한 용에 의해 지켜지고 있으며 이 용이 시련을 통과해야만 양파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피에르는 두려움도 뒤로 한 채 마리와 함께 할머니의 안내를 따라 숲속 깊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피에르와 마리는 숲의 가장 깊은 곳에서 마침내 거대한 동굴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전설 속 용이 살고 있었고 용 앞에 다가가자 용은 피에르에게 세 가지 시련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시련은 지혜의 시련이었으며 피에르는 용이 내는 어려운 수수께끼를 풀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마리의 도움으로 수수께끼는 무사히 해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련은 용기의 시련으로 피에르는 용이 뿜어내는 불길을 두려움 없이 통과해야 했습니다. 피에르는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고 마리의 응원 덕분에 불길을 어렵지 않게 이겨냈습니다. 마지막 시련은 마음의 시련으로 피에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피에르는 잠시 고민했지만 가족과 친구들을 떠올리며 용의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용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피에르가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은빛 양파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양파를 손에 쥔 피에르와 마리는 마을로 돌아와 그 양파를 심었습니다. 놀랍게도 양파는 하루가 다르게 번성하여 마침내 온 마을에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피에르와 마리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 풍요로움을 나누었으며 마을은 다시 기쁨과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하여 피에르의 용기와 마리의 사랑 덕분에 프롱트니에르 마을은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로 전해지며 오랫동안 행복한 날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프랑스 파리의 한 구석에는 특별한 고양이 미에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고양이는 루브르 박물관의 지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미에즈는 평범한 고양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털은 황금빛으로 반짝거렸고 눈은 마치 사파이어처럼 푸르고 깊었죠. 미에즈는 프랑스 왕국의 옛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마법의 책을 지키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루브르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고 그 책의 힘을 악용하려는 자들이 올 때마다 미에즈는 그들을 막아왔습니다. 그의 마법과 지혜 덕분에 책은 항상 안전하게 지켜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검은 안개가 파리를 덮고 수상한 그림자가 루브르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마법을 부리는 마녀 이자벨라였습니다. 그녀는 마법의 책을 손에 넣어 프랑스 전체를 자신의 소나기에 넣으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자벨라는 그녀의 검은 고양이 사병들과 함께 루브르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미에즈의 마법을 무너뜨리고 책에 접근하려 했지요. 하지만 미에즈는 그녀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고 박물관 곳곳에 다양한 마법 함정을 설치했습니다. 이자벨라가 책에 다다르려 할 때마다 미에즈는 환영을 통해 그녀를 해치지 않고 도끼를 잘못 든 것처럼 속였고 결국 그녀는 피로에 지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자벨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스스로를 단련하고 계획을 더욱 철저하게 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사이에 미에즈는 동료 고양이들과 함께 짐승들 그리고 박물관의 오래된 유령들까지 불러 모아 방어 태세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자벨라는 그녀의 또 다른 계략을 준비했지만 미에즈와 그의 동료들은 이미 그녀의 움직임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자벨라는 자신과 자신의 사병들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강력한 마법의 반격에 저 모든 마력을 잃고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루브르는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미에즈와 그의 친구들은 파리의 밤하늘을 보며 자신들의 역할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파리 시민들은 이 특별한 고양이를 알고 있었고 그가 남긴 전설들은 오랜 세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도 가끔 루브르에서 반짝이는 황금빛 고양이를 본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미에즈가 책을 여전히 지키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파리 전역에 걸쳐 전해지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상상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아름다운 꽃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꽃들이 사계절 내내 피어났고 마을 사람들은 이곳으로 정해 꽃밭이라 불렀습니다. 꽃밭에는 특별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는데 그 전설은 이러했습니다. 먼 옛날 이 마을에 두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피에르와 앙드레였고 둘은 어릴 적부터 최고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소한 오해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둘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피에르와 앙드레는 각자 자신의 토지에 더 아름다운 꽃을 가꾸기 위해 경쟁하기로 했습니다. 피에르는 붉은 장미를 심고 앙드레는 하얀 백합을 키웠지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마을에 비가 오지 않아 모든 꽃들이 시들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걱정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피에르와 앙드레는 각자 자신의 꽃밭을 살리기 위해 다른 것은 보지 않고 물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물을 구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노력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때 마을의 현자는 그들에게 의미 있는 조언을 주었습니다. 그는 피에르와 앙드레에게 힘을 합쳐야만 꽃들을 살릴 수 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계획에 반대하던 두 사람은 결국 마음을 열고 함께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피에르와 앙드레는 땅을 파서 물이 잘 통과할 수 있는 수로를 만들고 강으로부터 물을 끌어오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고 꽃들은 다시 한번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꽃들이 다시 피어나자 마을 사람들은 피에르와 앙드레의 우정을 기념하며 우정의 꽃밭이라 불렀고 그 후로 모든 세대의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에 전해 내려오며 우정과 협력의 가치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마을의 모든 나이들은 피에르와 앙드레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정을 가꾸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일임을 배워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프루프르게는 아름다운 숲으로 둘러싸인 작은 오두막의 할아버지와 그의 손자 조셉이 살고 있었다. 조셉은 호기심 많은 아이로 주변의 모든 것에 관심을 보였다. 어느 날 조셉은 숲을 산책하던 중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오래된 숲의 깊은 곳에 감춰져 있던 마법의 투명 망토였다. 전설에 의하면 이 망토를 두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고 했다. 조셉은 망토를 조심스럽게 집으로 가져가 할아버지에게 보여주었다. 할아버지는 놀라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조셉, 그 망토는 큰 책임이 따른단다. 조심해서 사용해야 해. 하지만 조셉은 마법의 망토가 주는 힘에 매료되어 숲속에서 다양한 모험을 즐기기 시작했다. 그는 망토를 두르고 동물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그러던 중 조셉은 마을 가까이 있는 성을 발견했다. 성은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아 폐허가 되어 있었다. 호기심에 사로잡힌 조셉은 망토의 힘을 이용해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는 성의 중앙 홀에 발을 들이자마자 이상한 빛이 그를 감쌌다. 거기서 조셉은 자신이 마을에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온 전설의 일부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성은 한때 악한 마법사가 지배하던 곳이었다. 마법사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며 성을 그의 악한 마법의 중심지로 사용했다. 하지만 조셉의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그는 마법사를 물리치고 성을 봉인했다. 조셉이 찾은 망토는 그 봉인 중 하나로 그가 성에 발을 들인 순간 봉인이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조셉은 망토의 힘을 빌려 어떻게든 봉인을 다시 채워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숲의 친구들, 즉 마법의 여우와 현명한 올빼미의 도움을 받아 성 안의 다양한 퍼즐을 풀어갔다. 마침내 성의 끝자락에서 그는 마지막 봉인을 발견했다. 조셉은 그곳에서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며 그의 용기를 배우고 봉인을 다시 채웠다. 그 결과 성은 다시 한번 평화롭게 잠들었고 조셉은 마을로 돌아왔다. 그의 용감한 행동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그는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었다. 그 후로 조셉은 망토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조셉은 할아버지와의 이야기로 배운 것처럼 책임 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로 다짐했다.